안녕하세요.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018년도 2회 93번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학용 계산기로 풀이해 드릴 거고요.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는 해당한 부분은 동영상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업 담당자의 영업 전략 효과를 검정한다고 나와 있고요.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과 후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 유의 수준 5%, 0.5에서 0.05 기준에서 해당되는 10명을 가지고 전과 후를 비교했기 때문에 자유도는 9가 되는 겁니다. 자유도는 9는 해당되는 T분포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우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표본 T검정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전에서 후를 빼나 후에서 전을 빼나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임계치를 비교하는 값은 똑같지만 검정 통계량의 부호가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고요.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인 경우에는 해당한 부분을 아예 절대값을 씌워서 주어진 값과 비교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풀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선은 전에서 다시 한번 후에서 전을 뺀 이 값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필요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준화식은 어떻게 되셨나요? 해당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뺐죠. 나눴죠. 이 부분을 표본이니까요. 그래서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눈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응 표본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후에서 전을 뺀 이걸 디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퍼런스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손쉽게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 대응 표본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우시고 주어진 거와 비교를 해서 해당되는 임계치, 해당되는 주어진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크다면 해당하는 부분에서 크다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응 표본은 전과 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원래는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겠죠. 효과 검정이기 때문에 후에서 전을 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값은 먼저 다 구하 놓으셔야 됩니다. 이 값 자체는 해당되는 부분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산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을 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값을 직접적으로 후에서 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후에서 전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이 될 것이고요. 2가 될 것이고요. 후에서 전을 빼니까 얘는 1이 될 것이고요. 얘는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미리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 표본 T검정이기 때문에요. 자, 이 결과치를 요 자료만 가지고 평균과 우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루트 n까지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시면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풀이해 보실 건데요. 우선 저는 공학용 계산기를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공학용 계산기에 우선 소수점 5째짜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보통은 저는 셋째짜리까지 하는데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을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짜리까지 변환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셋업, 죄송합니다. 시프트 셋업, 시프트 요 음영 부분 572S 플러스만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해당되는 픽스 여기서
5자짜리 정도로 할게요. 5자짜리. 그 다음에 Shift 셋업 해당되는 매수 넣어놓고 1번이지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번으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서 나누기에서 컴프를 눌러야 해당 부분은 나누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 분자키가 제대로 나오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자료를 실제로 입력을 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자료를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부분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모드 해당되는 스태티스틱 3번 누르고 하나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X, 근데 좀 광용 계산기 좀 아쉬운 게 X와 Y를 뺀 값만 이렇게 산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빼시고 이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입력할 때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3, 2, 1, 5, 0, 5, 네, 그다음에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까지 넣고 반드시 는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10에 1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해당되는 A키, 그 다음에 Shift 스태티스틱, 해당되는 부분에서 평균을 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시려면 4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4번을 누르시고요. 정확하게 10개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면 10개가 들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끔 저도 입력이 잘못될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H키 해당되는 Shift 스태티스틱 4번, 그다음에 첫 번째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면 1.8이라고 계산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직접 1.8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종이에다 넣으시고요. 이거는 디퍼런스에 해당된 디퍼런스의 평균이기 때문에 D바라고 제가 적어놓고 진행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A키 Shift 스태티스틱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 이제 표준 편차를 누르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약 2.440 정도 나오네요. 해당 부분을 2.440이라고 놓겠습니다. 2.4404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얘는 해당되는 SD에 해당되는 D의 표준 편차가 되죠. D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루트 n을 하게 되면 요게 되는 거죠. 루트 10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려면 1.8, 2.444, 그 다음 해당하는 루트 1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서는 해당되는 스태티스틱에서는 아쉽게도 이렇게 분자키가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은 이렇게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해당되는 컴프로 들어갈 거고요. 컴프에서 분자키를 넣은 다음에 위에는 1.8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또 분자키를 넣어야 되겠죠. 분자키에서 2.4402까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제가 루트 10을 넣겠습니다. 루트 10을 넣고 는을 찍으면 2.33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검정 통계량 해당되는 부분에서 검정 통계량 값인 2.333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이 2.33326 뭐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를 우선 좀 제가 해당 부분은 요렇게 계산하기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나왔고요. 주어진 임계치를 보면 마이너스 1.833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지는 임계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둘 다 절대값으로 씌워볼게요. 1.833이 해당되는 임계치가 될 거고, 검정 통계라 실제로 구했던 값은 2.333 정도 됐나요? 예, 여기 3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계치보다 크죠. 절대값을 씌우죠. 무조건 절대값을 쓰면 해당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임계치보다 크니까, 검정 통계량이 크니까 해당하는 부분에서 임계치보다 크니까 어차피 절대값을 쓰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해당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해당되는 부분이 우선은 이전의 평균과 이후의 평균을 각각 구해서 정말 차이가 있는지, 어느 집단 전에 차이가 있는지 후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당되는 디퍼런스 바를 보시게 되면, 디퍼런스가 해당되는 차이의 평균을 보시게 되면 후에서 전을 뺐는데 1.8이 나왔다는 것은 후가 더 크다는 거죠. 해당 부분의 후가 더 크다는 의미는 전에 비해서 후하고 뺀 값이 1.8이라고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해당되는 2.333 검정 통계량보다 크니까 해당 부분에 차이가 있다. 즉 후가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후가 마이너스가 나온 게 평균이 1.8이라고 양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후에서 전을 뺀 것이 평균이 1.8로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후의 평균이 전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죠. 높다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방향성 해당되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이 크므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후가 전에 비해서 평균이 높죠. 평균이 높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영업 증가량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당 부분이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크니까 효과가 있다. 여기서부터 효과는 해당되는 후가 전에 비해서 평균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이거를 해당되는 부분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인데요. 우선 어떻게 되냐면 후에서 전을 뺀, 그렇죠? 후에서 실시 이후와 실시 이전을 뺀 값들의 평균이 0이다. 요게 해당되는 기무가설이 될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해당되는 뮤의 뒤는 0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결과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은 2.333, 다음에 여기에 임계치는 1.88833으로 어차피 다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절대값을 씌워서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평균을 보시게 되면 이전과 이후, 즉 이후에서 이전을 뺀 값이 평균적으로 1.8이라고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후가 전에 비해서 평균이 높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비해서 이후가 여기는 해당되는 영업 성과니까요. 증가되었다. 그러니까는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값을 가지고는 해당되는 P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P값 자체는 구할 수는 없고요. 해당되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하고 후가 되겠죠. 실시 이후와 실시 이전의 차이의 평균은 0이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실시 이후와 실시 이전의 차이의 평균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도 이외에 93번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설명드렸고요. 공학량 계산기로 직접 풀이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